안녕하세요, 최우선입니다. 구글이 픽셀 4a를 발표했습니다. A예요, A. 근데 진짜 발표 공개만 딱 했습니다. 요즘 구글이 좀 코로나에 좀 예민해서 행사나 이벤트 뭐 이런 거에 좀 엄청 조심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은 구글이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개발자 이벤트인 구글 I/O를 올해 안 열고 넘어갔죠. 뭐 지금도 뭐 비대면으로 작은 발표 이런 걸 하긴 하는데 뭐 전사적으로 큰 규모의 발표 이벤트 이런 거는 요새 좀 어쨌든 좀 지양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픽셀 4a도 뭐 작은 제품은 아니지만 조용히 스리슬쩍 나왔습니다. 사실 이 A 라인이 처음 나온 게 지난해 픽셀 3a 처음 나온 건데 그때도 사실 조금 구글 I/O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준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플래그십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게 대대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먼저 픽셀 4a가 어떤 제품인지 좀 빨리 볼게요. CPU는 일단 퀄컴 스냅드래곤 730이 들어갑니다. 이거 딱 나오죠. 플래그십은 아니고요. 딱 그 바로 아래급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퀄컴은 스냅드래곤 700 시리즈도 뭐 프리미엄 고급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도 성능이 뭐 800 시리즈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다만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뿐이죠. 근데 값이 얼마인지 보면은 좀 생각이나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값이 349달러입니다. 뭐 이래저래 사면은 한 40만원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그러면은 스냅드래곤 730 쓴 게 이해가 되죠. 이 포지션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내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디스플레이는 5.8인치 OLED를 씁니다. 이번에는 크기 구분 없이 그냥 한 가지 모델만 나왔어요. 픽셀 3a는 5.6인치 그리고 픽셀 3a XL 이렇게 6인치 두 가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딱 중간이지 5.8인치면 딱 그거 하나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저는 이 결정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굳이 라인을 나눌 이유는 없다고 봤거든요. 뭐 3a도 사실은 좀 기본 모델은 조금 작은 것 같고 XL은 조금 큰 것 같았는데 딱 중간 사이즈면은 적절한 것 같고 그 대신에 노치나 베젤 같은 걸 완전히 줄여서 전면 디스플레이 썼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는 3a XL 디스플레이랑 비슷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더 큰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제품을 못 봐서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전면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뭐랄까요 좀 시각적 충격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위아래로 베젤이 있는 이런 픽셀 3 모델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이거 3a XL이고요. 제가 1년 동안 정말 즐겁게 잘 썼던 제품입니다. 노치나 베젤이 없다는 얘기는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만 딱 구멍을 뚫어서 내놨다는 얘기죠. 이게 뭐 삼성전자가 즐겨 쓰는 디자인이긴 한데 뭐 비슷하긴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왠지 픽셀이라 그러니까 그런 건지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엄청 좋은가 봐요. 해외 리뷰들 보면은 디스플레이 평이 굉장히 좋고요. 뭐 밝기가 거의 뭐 800니트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아마 피크 밝기일 거예요. 뭐 HDR 이런 데 쓸 때는 나오는 거고 보통은 아마 300니트에서 400니트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고요. 해상도는 2340 곱하기 1080이거든요. 이게 FHD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픽셀이 튀어 보인다든지 뭐 글자 번진다든지 그러진 않고요. 이게 거의 뭐 한 430 dpi 이렇게 나올걸요. 이거 아주 예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FHD 이상이 스마트폰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색감이나 아니면은 밝기 이런 부분이 디스플레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는 6GB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전에는 4GB까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6GB 들어가서 아마 조금 더 여러가지 앱 같이 띄울 때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장 공간은 기본이 128GB거든요. 시스템 메모리는 6GB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저장 공간은 128GB가 기본입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34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49달러짜리 스마트폰에 스냅드래곤 730이 들어가고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6GB 메모리에 128GB 스토리지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답이 나오시겠죠. 저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긴 한데 저도 뭐 해외 직구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해볼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픽셀 3a XL 이거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1년 동안 정말 잘 썼거든요. 이게 스냅드래곤 670 들어갔고 메모리는 4GB 그리고 저장 공간은 64GB인데 확장 안 됩니다. 그냥 단일 64GB였어요. 그런데 픽셀 4a는 이거보다 성능도 더 좋을 거고요. 메모리나 스토리지 훨씬 여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64GB면은 스마트폰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더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스토리지고 메모리긴 하죠. 저는 이 픽셀의 A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뭐 진짜 픽셀 그리고 구글의 스마트폰이 가는 방향성이랑도 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최고의 성능을 내는 플래그십 제품 당연히 필요하고 구글이 만든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제조사들이 만드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구글의 지향점을 보면은 하드웨어의 기대기보다는 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물을 하드웨어 대신에 소프트웨어로 똑같이 만들어내고 그 사용자 경험까지 똑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카메라 모듈이 픽셀 3a 들어간 거랑 픽셀 4a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픽셀 3a, 픽셀 4, 픽셀 4a까지 카메라 모듈이 똑같은 게 들어간 거죠. 물론 이게 뭐 픽셀 4에는 다른 카메라들이 화각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카메라는 같은 거예요. 그 픽셀 4a는 차이가 있다면은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전용 뉴럴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이걸 이용해서 사진을 좀 손보고 보정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이게 픽셀 4a도 결과물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칩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CPU로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이게 구글이 픽셀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뭐 카메라 경험 이런 거랑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생각하는 차별점은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사진 보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뭐 그 정도지만 뭐 크게 불편은 없고 어차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그때 바로 보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번 셔터 누르면 사진을 뭐 수십 장, 수백 장 찍어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하느냐, 또 무슨 칩을 써서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연산을 뭘로 해도 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진 결과물은 제가 갖고 있는 픽셀 3a나 픽셀 4나 픽셀 4a나 거의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픽셀의 사진은 카메라나 센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글 카메라 앱이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찍은 사진은 이런 느낌이야 라고 결국 만들어주는 게 구글의 앱이 완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상황에서는 픽셀 3a를 픽셀 4a로 바꾸지 않아도 전혀 제가 사는데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찍는 사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탐난다는 거죠. 이게 탐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품성이 그만큼 훨씬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빠진 제품이 $349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SE도 이 가격이거든요. $349.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가격이 됐어요. 아무래도 두 제품이 맞물려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뭐 아이폰 SE랑 픽셀 4a가 당장 무슨 뭐 라이벌 제품, 뭐 치열한 경쟁 뭐 이런 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업들이 플래그십 외에 이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뭐 증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핵심 기술을 두고 플래그십과 그거 하나 아래의 기기를 해석하는 만들어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제품은 어쨌든 간에 뭐 구글이나 애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플래그십이 아니라고 해서 뭐 대충 깎아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달라요. 구글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은 프로세서에 중심을 두고 만든 제품인 거예요. 아이폰 SE의 가장 큰 강점은 최상위 제품이랑 똑같은 프로세서로 똑같은 앱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뭐 카메라,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 통해서 값을 낮추긴 했지만 상위 제품이랑 성능, 뭐 앱 경험 이런 거는 똑같이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구글은 프로세서를 낮췄어요. 대신에 똑같은 경험을 소프트웨어로 보완해서 플래그십이랑 똑같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뭐 최고의 성능은 아닌 건 분명하지만 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그 성능 차이를 모르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신에 결과물은 똑같이 하고 가격을 확실히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거 소프트웨어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관점인데 그 각자가 가장 잘하는 부분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기기 설계에 딱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이폰 SE는 아이폰 11에 비해서 카메라 성능, 뭐 기능이 조금 떨어질 뿐이고 픽셀 4a는 픽셀 4에 비해서 전체적인 앱 성능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향 진짜 없어요. 그러면서 체감이 되는 거, 가격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춰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여지를 그 칩과 소프트웨어로 찾아냈다는 게 이 두 회사들이 이 라인업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잠깐 나오는 제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저가형 이렇게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이거 뭐 이 정도면 저는 사실 굳이 비싼 스마트폰 사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 라인업 정도면은 중급기라고 부르기 굉장히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고급 라인에 넣어도 손색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이폰 SE도 고급형, 중저가 이런 단어랑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뭔가 큰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불편함 없이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체감되는 가격이어야 되거든요. 국내 제품들도 지금 계속 뭐 가격을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을 채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갤럭시 노트 20도 가격을 낮추고 뭐 합리화했다 뭐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는데 값은 100만 원 훨씬 넘어요. LG 벨벳도 뭐 우리는 매스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는데 기본 가격은 90만 원이거든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경험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조사들도 골칫거리일 거예요.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놨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낮출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랑 결과물이 합리적으로 나오는 거는 구글이랑 애플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중심에 두는 제품이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하면 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용자 경험을 설득해서 가격을 내릴 건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구글처럼 하겠다, 애플처럼 하겠다 이건 안 돼요. 이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들이 마진을 뭐 줄이고 뭐 손해를 감수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히 마진 내고 이익 내면서 제품 파는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다만 그게 손해보지 않고 적절하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은 그게 자체 프로세서고 구글은 최고의 안드로이드 개발 능력이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나는 뭘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타협점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확실하게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것도 지금은 그냥 조용하고 이런 제품도 나왔구나 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의 명백한 흐름이 될 거고요. 언젠가는 또 여러 회사들이 이 시장 때문에 곡소리 날 수 있어요. 그때는 누가 구글보다 잘할 수 있냐, 애플보다 잘할 수 있냐, 이 두 회사보다 가격은 싸냐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엄청 엄격하게 보게 될 거거든요. 물론 마진 많이 만들어주고 주목받을 수 있는 플래그십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플래그십만 집중하는 거는 정말 안 돼요. 이게 정말 늦으면 안 되는 시장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고요. 픽셀 4a, 아이폰 SE 349달러 어떤 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픽셀 4a 그리고 중저가 스마트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